안녕하세요. IM투자증권의 김동섭 이사입니다. 오늘 목요일이 오늘 참 중요한 날이었는데요. 첫 번째는 오늘이 FOMC 회의 성명서 나오는 날이었고요. 그 다음에 오늘 또 ECB 통화정책회의가 있죠. 그래서 FOMC 회의를 시장에서 상당히 좀 기대를 많이 했죠. 1차적으로 시장에서 기대 심리는 양적 완화를 지속할 것이냐, 이거에 이제 포인트를 맞췄죠. 양적 완화 850억 불 매달 매입하는 것을 그대로 유지하고 초저금리도 유지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주가는 빠졌죠. 왜 빠졌을까요? 시장에서는 사실 얼마 전에 레커 총리나 플러드 총리가 언급한 것처럼 인플레이션이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디플레이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양적 완화를 확대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내용 중에서 탄력적 무정리라는 용어를 썼죠. 확대라는 용어 하나만 썼으면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었죠.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디플레이션으로 가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양적 완화를 더 확대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으면 주가는 폭등을 했을 텐데, 탄력적 운용을 하겠다라는 얘기는 일면적으로 양적 완화를 줄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한 거죠. 이것이 이제 시장에는 악재로 작용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ADP 민간 고용이 11만 9천 명 정도 늘어나는 모습이었는데, 시장에서 원했던 것은 15만 명 정도였거든요. 고용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사실 고용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라면 오늘의 그 FOMC 성명서를 통해서 주가는 더 끌어올려야 되는데 약간 불안 심리를 주면서 주가를 거꾸로 내려오게 하는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지난주 이번 주죠. 어저께 하루 쉬었더니 지난주로 좀 판단을 잘못했습니다. 어저께 하루 쉬어서 그런지 약간 느낌이 좀 다른데요. 어쨌든 소비자 심리 지수만 유일하게 개선되는 모습이었고, 다른 지표들은 별로 좋지 않은 상황이었다는 거죠. 미국이 지금 지표들이 부재가 되는 상황, 특히 그 실업률이 줄어들지 않고 있고, 경제 지표들이 좋지 않은 것은 아마도 재정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미국에서는 시퀘스터에 대한 논란이 아직도 진행되고 있는데요. 재정 정책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통화 정책으로 더 이상의 실효를 볼 수 있는 것이 한계에 부딪힐 수 있다는 것을 이번에 알려주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로존 문제를 한번 생각해봐야 되겠죠. 20일 통화정책회의. 한편에서는 0.25% 금리 인하 해가지고는 아무 의미가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금리 인하하면 일단 시장은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죠. 0.25 내려서 시장에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 0.25를 내림으로 인해서 긴축이 성장 쪽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것이 시장의 분위기인데요. 지금 유로존에서는 프랑스하고 독일이 대립각을 세웠죠. 프랑스에 대해서 독일은 문제아라는 표현을 썼고, 프랑스는 독일에 대해서 이기주의자들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써서 지금 굉장히 많이 싸우고 있는데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프랑스에서는 기업이 프랑스를 떠나고 있어서 지금 기업에 대한 감세 조치를 진행하려는 그런 부분이 보이고 있고, 또 하나는 이러한 부분들이 독일에서는 별로 좋게 보지 않는 상황이라는 거죠. 긴축을 더 해야 되는데 긴축은커녕 오히려 성장 쪽에 무게를 찍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시장에 상당히 좀 어려움으로 다가오는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이탈리아도 이번에 60억 유로 정도의 증세가 있었는데 이걸 포기를 해버렸죠. 그 얘기는 긴축은 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유로존에서 긴축을 주장하는 나라는 독일 하나밖에 없는 거죠. 물론 네덜란드도 이걸 좀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그러면 당연히 긴축을 포기하는 것이 맞다는 거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번에 ECB의 통화정책회의는 시장의 방향성을 바꿀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0.25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시장인 긴축에서 성장 쪽으로 갈 수 있지 않느냐라는 기대 심리를 자극해 하죠. 얼마 전에 키프로스가 한번 시장에 사건을 터뜨렸다가 약간 봉합되는 모습이 나오죠. 근데 이번에는 슬로베니아가 또 문제를 일으키고 있죠. 슬로베니아도 유로존 17개국 중에 한 나라죠. 만약에 슬로베니아까지 문제가 된다면
독일로서는 항복 선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슬로베니아가 이번에 무디스로부터 신용등급을 다 강등당했거든요. 근데 재미난 것은 뭐냐면은 신용등급이 강등되기 전에 금리가 더 낮아질 것을 대비해서 문제가 될 걸 대비해서 미리 채권을 팔아버리는 그런 상황을 벌였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유로존에는 모럴 해저드로 또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고 슬로베니아가 만약에 이번에 문제가 됐을 경우에는 키프로스처럼 예금에 대한 해역것을 적용하는지 이것 또한 또 시장이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어쨌든 유로존에서 독일을 빼놓고는 성한 나라가 없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독일이 고집을 부려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될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유로존에서는 조만간 긴축이 시장에서 없어질 수 있지 않을까. 아니면 없어지지 않더라도 긴축에 대한 내용은 많이 사라지고 성장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하나는 이제 중국에 대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이 어저께 PMI 지수가 나왔죠. 장은 열리지 않았지만 PMI 지수가 나왔습니다. 50을 넘기는 상태지만 시장에서 원하는 만큼 나오질 않고 있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중국에서 경기부양책 가능성의 카드가 나올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겠죠. 작년에 같은 경우에 금리를 2번 내리고 지준율을 3번 내렸죠. 또 여기 RP를 통해서 경기부양책을 시도했는데 이것도 부족한 거다라고 시장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중국에 대한 경기부양책 기대 심리가 시장에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죠. 우리나라 자꾸 지난주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저께 외국인들이 현물을 조금 사고 선물을 한 8,000개 정도 판매해 주는 것이 아주 중요한 특징이었고요. 또 하나는 기관들이 굉장히 현물을 많이 샀는데 기관 중에서 보험 쪽에서 거의 1,500억을 샀거든요. 그러니까 보험은 말 그대로 보험이기 때문에 투자에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베팅을 시작했다라는 거죠. 이 얘기는 상승으로 시장의 방향성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부분이고 미세하나마 외국인들이 현물을 사고 선물을 사 8,000개 이상 판매를 한 것을 보았을 때는 추가적인 반등 가능성을 좀 열어두고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에 대한 부분은 사실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바로 양적완화 종료하지 않고요. 시장에서 해석이 약간 차이가 있었을 뿐이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기술적 분석 한번 해보죠. 미국장 장대 음봉 나왔죠. 장대 음봉 나왔지만 일봉상으로는 뭐 큰 문제가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술적으로는 추가적 상승에 대한 기대 심리를 열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 차트 한번 보죠. 우리나라 차트 보시면 지금 지난주라고 했는지 화요일 날 양봉을 세워서 60에서 근처까지 가는 그런 상황까지 왔고요. 오늘 그거는 업데이트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기술적으로는 60일선까지 거의 안착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추세적 상승 국면으로 접어들 수 있다는 정도를 생각하시면 접근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N달러는 꼭 봐야 될 것 같습니다. N달러 보시면 지금 60일선까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주봉으로 봤을 때는 92엔대까지 밀릴 확률을 열어두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 일본으로 자금이 다시 일본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은 N고로 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92엔대로 내려오게 되면 우리나라 수출에서 상당히 좀 도움이 될 수 있고 주변 국가에도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요. 92엔대까지 내려오는지 좀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목요일이죠. 5월 2일인데요. 제가 이번 5월부터는 강연을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부터 4시 30분에 본사 제일 측에서 강연을 할 생각입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